안녕하세요. 세종의 정치를 재규쟁에 씹어줄 시간 새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빈입니다. 저희가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저희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세종이 신도시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이사 오셨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좀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이제 청주에서도 오시고, 이제 인구가 이제 29만인데 많은 분들이 이주민들이세요. 네. 근데 이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세종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저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더럽게 생겨서. 저는 뭐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 정치학을 14년을 공부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앞에 썰을 푸는 데 있어서 자격이 아예 없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좀 합니다 제가. 글쎄. 일단 한번 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네. 뭐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요?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방선거에 세종시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텃밭을 이제 열심히 일구시는 저희 시장님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조금 더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춘희 시장님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제 마음에 드세요? 좋은 걸 갖고 오셨는데. 좋은 거 갖고 왔죠.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분 꽤 시장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이제 이춘희 시장님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1955년생이세요. 네. 전북 고창 출생이시고요. 그 2012년에 이제 일대 이제 세종시장이시죠. 유한식 시장님 계셨는데 네. 그때 이제 2012년에는 떨어지셨어요. 시장 선거를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그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때 이제 후보로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유한식 시장님은 연기군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원주민이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기기 좀 힘들었던 싸움이었는데 이기셨죠.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되시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네. 2006년에는 행복청장님이셨고 네. 세종에서는 뭐 이제 그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실 제가 그때 그 유한식 시장하고 선거를 했을 때 네. 승산이 사실 없었었어요. 그때 그 세월호 사건 그것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좀 많이 얻은 그 건배 사건하고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세월호야 당연히 뭐 다 전 국민이 아는 얘기지만 그 당시 교육감 선거를 나왔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유한식 시장 선거 캠프에 가서 그 세월호 사건임에도 그 불행한 사건이 있음에도 그 충성주를 맹세를 위하여를 한번 해서 언론에 계속 대필된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네요. 굉장히 잘못했죠. 그러면 나가리 됐나요? 그렇죠. 그래도 나가리 됐습니다. 그분은 뭐 그냥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최대 피해자가 오광로 교육감이었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리 된 거.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뿌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내리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춘희 시장에 대한 여론이라 이런 것도 좀 어떤 건지. 이춘희 시장님이 좀 제일 못하는 게 이 여론 관리가 아닌가 저희 생각이 돼요.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좋지가 않고 이제 구설수가 너무 많으세요. 이제 이게 사건의 본질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제 여론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미투 운동이 되게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한 만큼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성 관련 문제예요. 뭐 폭행 이런 게 아니고요. 성희롱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제 뭐 일단 정치인한테 성희롱이 붙는다는 게 이제 그런 구설수 자체가 오른다는 것이 결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사건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2015년 7월 23일날 이제 종촌동 복지센터 개관을 앞두고 이제 그 종촌동 복지센터 수탁을 맡게 되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이제 같이 이제 모인 거죠. 스님들도 모이고 시청 직원 그 다음에 이제 센터장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언론 보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시장님이
그 센터장한테 여자분이시죠. 네. 얼굴은 예쁜데 언제까지 스님들 도포자락에 숨어서 손 잡고 다닐 거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 네. 이거는 네. 성희롱이 되나요? 예쁜데 이게 많은 남자들 착각을 하세요. 예쁘다라고 얘기했으면 성희롱이 아니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사실 성희롱이 굉장히 이제 상대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인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제가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하면 이제 성희롱이 되는데 이 발언을 잠깐 보시면 얼굴은 예쁜데라고 이제 한 부분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칭찬일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들은 당사자가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님은 이제 이게 만약에 새참씨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박사님 예쁘세요. 완전 좋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 뭐야? 왜냐면 저는 이게 위와 관계, 저희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저희 관계가 일단. 저희 그렇죠.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 공공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높은 도덕성이 사실 요구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고, 이제 또 상하관계였다는 점. 아무래도 시장님 더 위에 계시고 이제 그 센터장님이 아래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스님들 도포자락에 숨어서 손을 잡고 다닐 거냐. 그러니까 스님들 손을 잡고 다닌다는 얘기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스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죠. 스님이 여자 손을 잡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네. 하지 말았어야 되는 발언이 아닌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과를 하는 게 이제 우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럼요. 이게 또 이제 스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나 이렇게 종교에 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여자 손을 잡는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모욕적일 수 그렇죠. 모욕적이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18년에, 2017년에 이게 2015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묵혀있던 일이라면 더더구나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목격자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사실이라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 이춘희 시장님한테 더 좋게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박사님 그러면 네. 지금 정치적인 활동 상황에서 네. 그걸 지금 바로 사과하는 게 더 맞습니까? 아니면 좀 끌고 가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피해자가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피해자가 이걸 계속 끌고 가서 괴롭힌다면 어떻게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이러다 좀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라는 입장에 섰다면 또 시장님이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높은 도덕성을 저희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빨리 사과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어떻게 사과할까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나? 공식적으로 피해자한테 네.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내가 실언을 좀 한 것 같다. 정중하게 사과하겠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죠. 근데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일단 네. 배포했잖아요. 뭐라고? 사과를 배포한 게 아니라 언론을 보면 나는 결코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거에 의하면 인터뷰하신 거에 보면 저는 결코 성희롱 발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빵은 구워 먹는 소리를 하시네요. 큰일 날 소리 하셨어요. 사과하십시오. 이춘희 시장님. 사과하세요. 네. 식빵 먹이지 마시고. 네, 이게 성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네, 미투 운동 지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구설수가 있으시다면 그렇죠. 하시는 게. 우리 이 박사님한테 아름답다는 얘기는 칭찬으로 들리기 때문에 성희롱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손 잡는 건 싫어요. 스님들 손 도포사랑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모욕이죠. 손 잡으면 바로 불꽃 제가- 쏟아고 한번 날려주시죠. 제 손잡으면 이제 제가 문제죠. 제가 성희롱이에요. 여성 최초 스님 성희롱이 되겠죠. 이래 좀 큰일 납니다. 제가 더 이상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직업 있어야 되나 먹고 살아야죠.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성희롱 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요? 네, 빨리 사가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에 또 뭐 또 다른 게 있죠? 또 네, 종촌동 이게- 그 복지센터 관련 네. 인사외압이죠. 네, 동청동 복지센터에 어떤 특정 있는 인사외압을 했다는 건데 이거 뭐 조금 소개를 세참 씨께서도 좀 해보시죠. 글쎄 저도 뭐 듣는 거로는 이거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딱히 그 질색할 만일 아닌가 싶은데 깍두색이죠. 그죠? 직원 채용에서 특정인을 예산 총괄하는 과장으로 뽑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과 네네네. 그리고 그 면접관의 응시자에게 질문할 질문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춘희 시장 캠프에서 일하던 분 중에 한 분을 예산실장 이제 종촌동 복지센터 예산실장으로 넣어라라고 압박을 넣은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원서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직종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직종에다가 또 빈칸으로 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제 그 직종 부분에만. 거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춘희를 썼어야 되는데 그거 안 써갖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드립치지 마시고. 근데 거기다 이제 직종이 어떻게 이춘희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직종이 뭐 이제 뭐 이렇게 할 일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거 몰라서 글을 안 썼겠어요. 그냥 이춘희만 썼으면 바로 됐을 텐데.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척폐예요. 아무튼 이거 헛소리 자꾸 하냐 진짜. 아무튼 이제 이 빈칸을 쓴 거예요. 빈칸을 쓰면 어떻게 되죠? 빈칸을 썼으면 당연히 네, 떨어지겠죠. 회사로 다니시죠. 그럼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종무부 시장에 또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원행 주지 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그걸 말하지 않았냐. 여러 번 이렇게 붙이라고.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막역한 사이다. 이제 이춘 시장님 와이프로 되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꼭 챙기라고 한 사람인데 왜 떨어뜨렸냐.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서류 불합격 취소하고 면접 봐라. 이렇게 네. 압박을 넣은 거죠. 네. 네. 거기 처음에 낼 때 잘못 넣으셨네. 이름을 썼든지 껌을 붙이든지 했어야 붙여줬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소리만 넣었으니까 나 같아도 떨어뜨렸겠죠. 아니 이 원행 주지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게 좀 서류 심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떨어뜨리는 거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기로는 이제 다시 면접을 봐서 이분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장이 되셨다가 일하시고 그만두신 걸로 제가 이제 현재는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죠. 네. 지금 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그 캠프에서도 걸었던 공약들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네. 제가 제일 좋았던 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 할 때 이제 청년으로서 제가 너무 걸었던 기대? 이분이 정말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여당에 속하신 분이 이렇게 외압을 넣어서 이것이 신문에까지 나오고 계속 실렸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 나 이거 못 받겠어? 잘라, 이거 잘라. 오케이. 네. 그거 하지 말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네. 마무리해요, 빨리. 끝났잖아요, 이제. 이제 빨리 인사해야죠. 네. 오늘 아무튼 저는 네. 말씀하세요. 이춘희 시장님한테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도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8.3%입니다. 이런 지지율 상황에서 너무 세종 시민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여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오늘 네. 이 박사님이시죠? 네, 이 네. 박사님 모시고서 좋은 얘기를 했고,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식빵을 안 거먹는 걸로. 네, 그렇게 식빵 제가- 그만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토스터기를 없애세요. 그렇죠. 그거 위험합니다. 김영란법에 걸려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